금요일 아침에 기분 좋은 만남 아침바당 전북입니다. 오늘 또 제 옆자리에는 봉효정 아나운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사정, 근육통으로 왔다가 지금 목으로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봉효정 아나운서 또 2주 뵈니까 또 네. 너무 또 좋네요. 네, 지금 김태훈 아나운서는 지금 많이 나아지셔서 다음 주면 여러분들 곁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이번 주에도 아침마당 전북 시청자분들을 가까이서 보니까 참 반갑고 좋네요. 지금 이 모니터링 하고 계실 김태훈 아나운서가 위기감을 굉장히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김태훈 아나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다음 주에 오시면 우리가 격하게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주는 저희가 봉효정 아나운서와 신나고 재미있게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그런 게 표정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게 걱정 안 하는 것 같잖아요. 놀란 말이에요. 좀 뭔가 진짜 약했어요. 걱정되면 약했나요? 진짜 안 아프신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걱정되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곽범 씨? 네? 오, 감정. 왜? 보고 싶습니다. 누나. 없으니까 아침마다 전부야. 눈물 찍어. 안방 많이 먹으면 선배밖에 없어. 빨리 돌아오고 싶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자리 지키죠. 제가 감동받았어요. 재계약할 때 됐대잖아요. 그렇군요. 지금 딱 이때구나. 출연 재계약. 네. 곽범 씨 뭐 표정과 말투 제일 처음에는 진짜 사실 너무 서운했거든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연기 하나는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 바로 드네요. 연기인 거죠. 그렇겠죠? 제가 부족했네요. 저 연기학원 좀 어디 좀 알아봐 주세요. 아니 당장 연기하지 끊어야 마시고요. 그냥 책만 계속 집필하시면 되고 만약에 조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오늘 모셨거든요. 네, 어떤 분들을 모셨냐면요. 오늘 진안에서 연극을 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동극에서부터 정통 연극까지 규모는 조금 작지만 그 연극을 향한 열정만큼은 아주 크다고 하는데요. JBS 연출 여러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대에 항상 쓰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은 긴장감이 없어 보이십니다. 자, 힘차게 김원 대표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JBS 연출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원입니다. 일벌이기 좋아하는 대표 때문에 늘 고생인 우리 JBS 연출 식구들과 이렇게 방송에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그 옆에 연출가 우리 양민정 연출. 안녕하세요. JBS 연출에서 연출과 작가를 맡고 있는 교육연극 강사 양미정입니다. 우리 JBS 연출이 이렇게 성장해서 방송에까지 나오다니 너무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김현미 배우님. 안녕하세요. JBS 연출에서 배우이자 총무를 맡고 있는 김현미입니다. 처음 방송이나 하는 것이라서 많이 떨리지만 저희 JBS 연출에 대해서 아주 마음껏 자랑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강진희 배우. 안녕하세요. 암기력이 좋지 않아 정해진 대본을 통으로 날려먹어도 애드립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JBS 연출 강진희입니다. 오늘도 좀 걱정되는데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본대로 하셔야 돼요. 네. 자, 그 옆에 우리 김종대 배우님. 안녕하세요. 유일한 남자라서 남자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 김종대입니다. 연극할 때보다 더 긴장되는데 연극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유민 배우. 네, 안녕하세요. 배우이자 JBS에서 흥과 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북 아침마당에 왔으니까 제 흥과 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KBS랑 비슷해서 더더욱 반갑고요. 또 KBS는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약자이거든요. 설마 같은 뜻은 아닐 테고
JBS 연출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저희 JBS 연출은 지난 뷰티풀 스토리라고요. 지난해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자라는 뜻에서 JBS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연출은 저희들끼리 맺은 인연을 잘 한번 이어가보자. 그리고 관객들과의 인연도 잘 한번 이어가보자라는 뜻에서 JBS 연출이라고 지었습니다. 인연을 잘 이어가자. 네. 어머, 저도 그 대학교 다닐 때 연극 동아리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인연이 굉장히 더욱더 반갑고 앞으로 우리 아침마당 전북과의 인연도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여성분들 사이에서 혼자 계신단 말이에요. 김종대 배우님. 네. 혹시 남자 혼자라서 좀 뭐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제가 더 좋은 기운을 받고요. 여러 제 기분을 말한다면 꽃들 속에 한 마리 벌이 있다고나 할까요? 네, 이 분위기를 정말 좀 많이 즐기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김종대 씨가 들어온 이후에 이 JBS의 어떤 뜻도 좀 바뀌었다면서요. 네. 원래 JBS 연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종대 쌤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 5분 여성분만 함께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부 스토리 아니면 지난 브레이브걸스 스토리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려고 했는데 종대 선생님이 들어오면서 지난 뷰티풀 스토리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난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자 하는 의미로 참 잘 바꾼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여성 5분이 만나셔서 뭐 이렇게 저런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시다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그 JBS 연출까지 이렇게 만드시게 되신 건가요?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된 건 2017년도인데요. 지난 문화의 집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연극반이 개설이 됐어요. 그곳에서 만났는데 저희가 연령대가 비슷하고 또 아이들도 또래이다 보니까 공감대가 참 많았어요. 그렇게 막 3년 동안 연극을 하다 보니까 연극에 대한 열정도 생기고 그런데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고민이 생겼죠. 연극을 계속 하고 싶고 또 계속 한번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JBS 연출 극단을 결성하게 되었고 지금은 진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BS 연출로는 4년째 되고 있고 우리 인연은 이제 7년째 되어가고 있네요. 벌써 7년째 인연 이어오고 계시는데 처음에 문화의 집 연극반 동아리 이렇게 시작하신 거네요. 동기들로. 네, 거기에 그렇죠. 우리 종대 배우가 김종대 배우가 참여하신 거고요. 네. 저는 2020년도에 입단하게 됐고요. 저는 교회 전도사로 사역 중인데 당시 저희 지난 사랑의 교회에 양미정 집사님이 그 연출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극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고 저도 관심이 있었던 차라 저도 가입해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단원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맡아야 된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린 끝에 이제 해도 괜찮다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너무 반겨주시고 이렇게 저를 환영해 주셔가지고 작년에는 제 와이프하고 제 큰딸도 같이 가입해서 같이 연극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침마당 전북을 시작하고 나서 2년 가까이 지금 돼가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대본대로 안 해서 걱정인데 지금 이분들은 대본을 어떻게 외워오신 거길래 지금 단어 하나 배열까지 맞춰서 오셨어요. 좀 깜짝 놀랄 정도인데 이게 지금 경력이란 말이죠, 이게. 그렇죠. 문화의 집 연극반 때부터 벌써 한 6년째, 이제 7년째 접어든다고 했는데 공연도 많이 하셨겠네요. 2017년부터 총 7편을 저희가 공연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용담호를 주제로 한 소원이가 용됐네였고 두 번째는 지난 장날에 치매 할머니들이 놀러 오면서 겪은 진앙장 습격 사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제 진안으로 시집온 다문화 이주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인간극장 진안편 진안이의 산골 적응기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네 번째로는 완벽한 아이에게 완벽한 부모란 또 어떤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저희가 가족극으로 완벽한 아이 팔아요를 했고요. 다섯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약간 자가격리 기간에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엮어가지고 슬기로운 또 집콕생활이라는 걸로 했고 저희가 이제 여섯 번째로는 엄마와 딸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애환이 담긴 그 연극으로 저희가 봉숭아꽃을 했고 그 해에 아주 자그만하게 저희가
아동극으로 낱말공장의 크리스마스라는 것까지 해서 총 저희가 7편을 하게 됐어요. 네. 사실 뭐 제목이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목만 들어도 아주 연극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뭐 공연을 했던 것 중에 기억이 남으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공연이 좀 예전과는 좀 달랐다면서요, 우리 강진희 배우님. 네, 저희가 이번에 했던 게 봉숭아꽃인데요. 정통 연극이죠. 정통 연극인데 저희가 이전에 했던 거는 양미정 연출님께서 다 쓰시잖아요. 극본까지. 근데 뭐 가족극이나 아니면은 아동극 요런 거를 했다 그러면 요번에는 정통극인데 전에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연기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외우기만 해서 그냥 올라가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다고 하면은 요번에는 그냥 모녀 사이에 약간 애증이나 뭐 요런 거였기 때문에 감정 연기가 너무 필요했어서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 연극의 제목이 봉숭아꽃 맞나요? 네. 네. 뭐 얘기 대충 들어보니까 그게 엄마와 딸 이야기라면서요. 그러면 이 소재 자체가 진짜 그냥 뭐 얘기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은 그런 스토리인데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연출님께서. 네. 이게 전주 극단 무대지기의 김정숙 작가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전주에서 활동할 때 했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배우님들하고 나이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잘 이해하고 공연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선택을 하고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죽음을 앞둔 엄마와 딸의 화해와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우리 이유민 배우? 네, 원래 아동극 그동안 했던 것은 아동극이나 가족극을 했기 때문에 편안히 보러 왔다가 엄마 손잡고 아이들이 왔다가 이게 좀 내용이 무겁거나 눈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다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도 엄마하고 같이 와서 손잡고 보니까 감동이 있었다, 좋았다, 재미있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연극은 배우의 숨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어서 더 감동이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록 저희 스튜디오가 연극 무대 같지는 않지만 아주 멋진 감동의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화해하는 장면, 용서하는 장면을 잠깐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JBS 연출의 최근작이라고 할 수 있죠. 봉숭아꽃 중에서 한 대목을 우리 강진희, 김현미 배우 두 배우의 열연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것도 바로 직접 볼 수 있어서 감정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오가 뒷뜰에 말이여 봉숭아꽃 피는 거 알자? 담 밑에 흐드러지게 피는 것이 봉숭아꽃인데 그놈은 혼자 폈더라고. 내가 가는 꼭 내 신세 마냥 혼자 피어 있는 것이 아까워서 봉숭아꽃을 못 드렸어야. 인자 꽃도 다 젖었다. 오가 왜? 아직도 예미가 밉냐? 그러는 엄마는 내가 밉지. 미워 죽겠지. 그렸나? 그렸냐? 그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 같았지 뭐. 내가 그렸나? 내가 그렸어. 그랬어. 오가 어찌 그럴 수 있었겠어? 어찌 너를 미워할 수 있었겠어? 너는 난디, 너는 나였는디.
와. 대단하시네요. 네. 저희가 그 준비 시간을 얼마 못 드렸는데 짧은 시간에 몰입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눈물이 좀 그렁그렁 고였거든요. 신금을 울린다는 말이 이럴 때 좀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전까지만 해도 와 방긋방긋했는데 갑자기 정말 감정이 몰입 딱. 저도 진짜 눈을 감고 저도 같이 몰입했는데요. 진짜 배우 맞네요. 네. 저도 뭐 연극도 엄청 많이 보고 뭐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려고 해봤는데 이렇게 이런 무대에서 이렇게 감정 잡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는 관객도 아니고 옆에서 막 보고 뒤에서 보고 있는데 근데 특히 그 강진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처음 인터뷰 때부터 얘기해 보면 웃음기도 장난기가 엄청 많으신 분 같더라고요. 딱 장난기. 네, 근데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진지하고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여서. 네, 제가 원래 정말 웃고 다니거든요. 정말 밝은데 그전에는 뭐 짧게 한 30분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50분 막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정 변화나 이런 역할들이 이렇게 쉽지 않았다, 이렇게 가볍게 했다면 요번에는 너무 아까 보셨듯이 이제 눈물도 많이 나야 되고 그래가지고 좀 네 그랬습니다. 확실히 강진희 배우는 대본대로 안 하시네요. 네. 콩으로 날려먹죠. 혼자만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중간이 삭제가 돼가지고. 네네. 그런 반면에 김현미 배우께서는 이 봉숭아꽃이라는 이 작품이 배우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저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 여기서 작은 역할만 이제 주로 많이 하고 단역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작은 금순 이제 이 큰 금순을 큰 이제 딸을 맡음으로 인해서 이제 외워될 분량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은 없고 분량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외운다는 게 조금 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딸의 그 씬마다 그 변하는 그 감정씬을 제가 이걸 잘 따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감정을 좀 따라잡는 것도 어렵고 해서 저는 많이 부담이 됐는데 이제 하루는 제가 이걸 대본을 너무 많이 외워야 되는데 막 소리 지르는 씬도 있거든요. 엄마랑 싸우는 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좀 하기는 그래가지고 제 앞에 공터에서 제가 운동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대사를 했는데 지나가는 아저씨가 좀 쳐다봐가지고 좀 창피했던 적이 좀 많고 그렇지만 이렇게 막 그 공터에서 아무도 없을 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연기하니까 저는 이 내적으로 약간 치유를 받았던 좋은 감동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역할을 통해서.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아까 잠깐 그 공연을 보여주시는데 그 장면만 해도 와 저만 해도 이제 엄마 생각이 나고 했거든요. 많은 관객들도 아마 보시면서 부모님 생각을 많이 떠올렸을 것 같은데 우리 이유민 배우님도 뭐 이 봉숭아꽃 이 공연을 통해서 어떤 기억을 되살리셨다면서요? 네, 저는 그 맡은 역할에서 옛날에는 첩이라고 하죠. 네, 두 번째 부인 작은이 역할을 맡았는데요.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씬이 있어요. 개나리 처녀라는 노래를. 이 노래가 엄마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밭을 매시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 기억이 콕 머릿속에 콕 박혀가지고 이 노래를 제가 좀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느꼈던 노래라서 좀 편하게 노래했었죠. 그리고 제가 흥얼거리면 우리 아이들이 딸들이 같이 흥얼거리면서 그러다 보면 저는 엄마한테 그런 느끼는 거 우리 딸들은 저한테 느끼는 감정들이 서로 쭉 서로 이어져서 좋은 연기였습니다. 네, 우리 이유민 배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연기만 한 게 아니라 노래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노래도 하신 거죠? 네. 제가 이 아침마당 전북을 보면서 모니터를 쭉 해왔는데요. 노래 이야기가 나오면 그 뒤에 반드시 또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방송 2주 만에 데이타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간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유민 배우 혹시 그 노래 준비되셨나요?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냥 저희는 연극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냥 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민 배우의 그 개나리 처녀 어떤 감성으로 불러주실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연극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래를 하신다는 건 네. 평소에는 더 잘하실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 노래는 잘은 모르는데 노래 그 맛을 살리려고 열심히 하신 흔적이 보여서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개나리 처녀 하신다고 그러길래 진짜 그 옛날 무성 영화처럼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소녀 감성으로 해주셨어요. 너무나 좋은 무대였고요. 자, 오늘 아침마당 전북은요, 지난 군민들에게 연극으로서 그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지난 그 연극 동아리 JBS 연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지금은 정말 긴 호흡, 대사 다 쫙 능숙하게 하시고 노래도 새로운 감성으로 불러주시는데 근데 처음이 궁금해요. JBS 연출 처음은 어땠을까? 다 처음은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 공연 혹시 대표님 기억나세요? 아, 네. 저희 첫 공연은 용담우를 소재로 한 소원이가 용됐네라는 공연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소원이 역할을 맡았는데 그 소원이는 7살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되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아동극을 하면서 비슷한 또래 아이 역할을 맡으면서 지난 지역의 아이들을 불렀는데 제가 방과후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저를 몰라보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잘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그 사이에 제가 연기가 성장을 많이 했구나라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아이 역할을 하는 게 참 어렵죠. 그렇죠. 네, 부끄럽고 맞아요. 이게 잘하는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최근 공연에서도 학생 역할을 했는데 제가 들은 걸로는 네. 욕 비슷한 걸 조금 들으셨대요. 비슷한 걸 늘었다고 들었다고요? 생각은 하셨지만 아, 네. 그건 이제 욕을 좀 먹긴 했어요. 제가 여중생 역할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저희가 봉숭아꽃에서 저희 친정 식구들 단체방이 있는데 거기에 봉숭아 포스터가 나와서 그걸 이제 홍보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에 나이 든 영옥과 어린 영옥이 있는데 제가 어린 영옥을 맡은 거예요. 근데 친정 식구들이 보더니 아무리 봐도 이거 이상하다고 분명히 나이 든 영옥이 더 어린데 왜 네가 어린 영옥을 맡았냐고 너 거기서 혹시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저 대표다 했더니 이거 대표 갑질이라고 저보고 갑질을 했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거든요. 그냥 상황상 저는 어린 영옥을 맡은 거예요. 갑질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걸로 정리를 합시다. 네, 강진희 배우님도 이번 그 첫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 아이들 때문인데요. 저희 소원이가 용됐네 할 때 저희 아이들이 7살, 9살이었어요. 근데 애들이 제가 대사를 외울 때 대사를 같이 이렇게 쳐주고 했는데 막상 이제 공연 당일날 유치원 애들이랑 같이 온 거예요. 어린이집 애들이랑 같이 와서 이제 공연 다 끝나고 이제 뒤돌아서 가는 모습에 어깨가 한껏 올라가서 뒤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연극을 하고 있다. 우리 엄마가. 딱 그거를 딱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첫 작품이죠. 예. 그 JBS 단원분들, 자녀분들은 이제 엄마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공연에서 자주 봐와서 이런 공연에 대해서 뭐 낯설거나 하진 않겠네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연극을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어려서 관객으로만 이렇게 저희들한테 응원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몇 년 전에는 같이 아동극 하면서 무대에 같이 서기도 했고요. 이제 저희가 보다시피 회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극에는 근데 조명이나 음향도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런 스태프 역할을 이번엔 아이들이 해주겠다고 이렇게 나서줘가지고 올해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또 공연이 될 것 같아서 더 기대가 됩니다. 아이들이 함께하면서 뭔가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대표님의 남편과의 사이에도 어떤 도움이 되는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네, 도움이 됐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기도 하지만 도움이 된 건 맞죠. 저희가 2021년도에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이라고 해서 코로나로 이제 남편 그 배우가 남편이
확진이 돼서 저희가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일화를 다뤘는데 제가 극중 배역이 에어로빅 강사인 아내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확진된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좋지 않게 되니까 남편을 추궁하는 씬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활에서도 계속 연기 연습을 하잖아요. 이제 남편한테 밥을 챙겨주면서 연기 대사를 막 했죠. 그래서 남편이 놀래가지고 본인한테 그러는 줄 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아니야 연습이야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왠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면서 즐겁더라고요.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그래서 연습인 척 하면서 몇 번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 대사가 어떤 거였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남이 주는 거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하면서 이렇게 따지는. 시원했겠네요. 네, 시원했습니다. 저도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옮겼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집 먹지 말고 진짜 안 되겠다. 못했을 것 같아요. 연극은 아니네요. 네. 그런데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김종대 배우께서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 때문에 뭐 생각이 없었던 탕수육을 쌌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아, 네. 슬기로운 집콕 생활 그 마지막 대사 장면이 이제 해제가 돼서 가족끼리 만나면서 너무 반가워서 이제 외식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너 뭐 먹을까 했더니 짜장면 그리고 그 짬뽕 이런 씬이 있는데 바로 제가 그럼 탕수육도 추가하고 기분 좋게 쏘는 그런 마지막 대사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화기애애하게 마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마침 저희 가족들이 다 그 공연을 보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짜장면 먹고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큰아들이 그러는 거죠. 저한테 아빠 연극에서는 마지막 장면에서 탕수육 추가하는데 어떻게 오늘 우리는 탕수육 추가 안 될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 그럼 탕수육 추가해가지고 예정이 없던 탕수육을 쏴서 이렇게 행복한 그 저녁 식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진짜 연극이 가져오는 이 그 활약상이 대단한데 연극 한 편이 지금 아까 김원 대표도 스트레스 해소 촥 했죠. 서방님한테 이렇게 또 우리 김종대 배우도 가족들이 또 단란하게 외식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누가 집필했느냐? 우리 양미정 연출가께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셨는데 본인한테 시나리오 이야기 물어보기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김현미 배우께서 진짜 잘 쓰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막 도와주시나요? 아니 저희가 거의 7편을 한 거는 다 양미정 선생님이 다 극본을 쓰셨다고 보면 돼요. 양미정 선생님 손에서 다 그래요? 예, 다 나오거든요. 이제 기존의 걸 창작물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동화책을 약간 각색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아까처럼 봉숭아꽃처럼 이제 그 극을 약간 각색해서 올리는 모든 것들은 다 연출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은 다 양미정 선생님이 다 해주세요. 근데 이제 원칙이 하나 있다면 저희들이 이제 1인 아직 다역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인물은 아직은 해봤는데 조금 실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미정 선생님께서 쓰실 때도 1인 1인 역으로 하시고 이게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선생님도 쓰실 때 이렇게 좀 감이 오시나 봐요. 이건 누가 해줬으면 좋겠고 이건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하고 쓰시는 것 같아요.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읽으면서 알죠. 이건 누가 맡으면 이게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우리를 잘 알고 그걸 써주시는 대표님이세요. 우리 작가님이세요, 작가님. 저도 뭐 곡도 쓰고 가사도 쓰지만 어느 그 대상으로 맞춰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정도 되시면 상당히 능력자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능력자는 아니고요. 이분들보다 먼저 연극을 조금 먼저 경험했다는 그 정도인데 저는 전주에서 20, 30대에 창작극회하고 무대지기에서 배우로서 활동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진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연극에 관련된 일을 하지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하고 경단녀를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진안 문화의 집에서 연극 강사를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인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문화의 집에서 강사로 일하게 되면서도 이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한 해 한 해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봐야 되니까 먼저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지도도 하고 이분들이 얘기하신 걸 좀 정리도 하고 그러다가 연차가 쌓여서 이제 글도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저 능력자는 아닙니다. 능력자 맞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현미 배우 이야기처럼 이제 시나리오를 쓰실 때 이 배우는 이 역할, 저 배우는 저 역할 이렇게 딱 정해놓고 쓰시는 편인 거죠?
약간 쓰다 보면 생각이 나긴 하죠. 근데 이제 완전히 확정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오랫동안 7년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이 할 수 있는 것들과 그리고 그 사람의 캐릭터가 이제 조금 녹여내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절대로 이거는 너야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다 같은 잠재성이 있잖아요. 배우들의 잠재력을 키워내는 것도 저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다 같이 읽어보고 나서 자기에게 맞는 거 그리고 도전하고 싶은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협의하면서 이렇게 배역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평화주의자세요. 마치 뭐 간디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 네, 뭐 굉장히 평화주의시잖아요. 그리고 인상도 굉장히 좋으시고. 키리분도 있는데 왜 간디예요, 그럼 피리요? 키리분까지 추가할게요. 네. 아니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내의 아이콘이시라면서요. 인내. 네, 우리 단원들이 잘 안 따라주고 막 이렇게 해도 절대 뭐 다그치거나 화를 내시거나 그렇지 않으신다면서요. 인내의 아이콘이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데요. 앞으로도 꼭 인내를 해야 될 것만 같은. 네, 그렇게 느끼셨던 이유는 아마 저는 연극을 좀 경험해봤지만 이분들은 저하고 처음 연극을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극단에서 배우로서 활동하게 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선배님들이 이제 연극하는 거, 연기하는 거 되게 혼내기도 하시고 또 연습도 시간도 길고. 근데 우리는 각자의 일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마음이나 시간을 낼 수가 없는데 제가 그보다 더 이상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 생각이 많이 났지만 조금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인내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은 더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연극이나 연기가 이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의 과정 같아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과정인데. 맞아. 근데 이런 걸 다 떠나서 갑자기 어떤 배역을 맡겨야 되는데 이 배우는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다. 그냥 지금 해도 난 이 배우는 정말 믿는다는 배우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하면서 특히 더 많이 느꼈는데 우리 강진희 배우님. 네, 이거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배우님들과 찾아오시는 그 관객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할아버지 역할을 했었어요. 소원이가 용됐네에서는. 근데 그 배우 그 역할도 정말 찰떡으로 너무 잘해주셨는데 해를 갈수록 할머니 역할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재밌게 이렇게 잘 소화해 주셔서 다른 관객분들도 우리 강진희 배우님 되게 추천하시고 이렇게 칭찬하시고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저 진희 할머니 연출을 비롯한 다른 동료들이 본인 칭찬을 그렇게 하네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 저도 되게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좋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소질이 있나 봐요. 원래는 그 종대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에는 제가 남자 역할을 도맡아서 했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키도 있고 등치도 있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 딱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이제 그냥 할머니 역할로 그냥 쭉 간 것 같아요. 할머니 역할, 엄마 역할, 할머니 역할. 제가 할머니하고 같이 이제 평생 같이 살다 보니까 할머니 역할만큼은 그냥 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침마당 전북에 말 안 듣는 순주 녀석이 있어요, 할머니. 그 순주 녀석을 혼 좀 내줄 수 있겠어요, 할머니? 어떤 썩을 놈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디요? 저기 있어요, 저기. 심술궂게 생겼고요. 무슨 공그레진 옷 입고 있어요. 그 아이가요, 저를요, 막 맨날 뭐라고 해요. 그리고요, 내 자리를 넘봐요. 혼 좀 내주세요. 딱 본 게 네 놈이구만. 예. 에헤이, 저 힘술 맞은 얼굴 좀 봐라 저거. 내가 심술 맞은 게 아니고요. 서구 형 있잖아요. 저 형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인간이 잘못됐어요. 어디서 형님한테 그냥 어린 놈이 그냥? 아니 그 할아버지 거 그 철 다 모아가지고 엿 바꿔 먹었어요 얼마 전에. 얼마나 배고프면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랬겠어. 동상이 형님이 그러면 큰갑다 하고 그냥 말해야지. 어디서 일러기를. 맞아요, 할머니. 제가요 2개 먹고 얘가 7개 먹었어요. 이런 썩을 놈이고. 그건 맛있긴 한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할머니 거기 장롱에 넣어놓은 금부치 있잖아요. 결혼할 때 받아온 금부치랑 반지랑 진주랑 다 갖다 팔아가지고 지아 친구 갖다 주세요. 괜찮냐? 어? 어차피 각시대 꼴 거 아니여. 두 번째 여자친구한테 갖다 줬어요. 할머니 섭섭한 게요. 저 형은 그 친손주가 아니잖아요. 내가 친손주인데 왜 자꾸 저 형 편을 들어요. 뭐지요? 저것이 친손주가 아니고 네가 친손주요? 도둑질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편을 들어요. 이런. 아이고 내가 노망이 났는 게벼. 가서 치매 검사 한번 받아야 할란갑다. 저희가 이제 상황만 즉석에서 드리고 한 건데 할머니 연기 정말 최고 보이시네요.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나요? 네. 진짜 자연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할머니처럼 진짜 할머니처럼 그러세요. 이렇게 멋들어지게 연기를 잘하시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봤지만 누구나 이제 알게 됐는데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네. 김원 대표. 네. 약점을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치명적인 약점을. 정말 치명적이죠. 대사를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하는 중간에도 종종 대사를 까먹어가지고 상대 배역이 되게 당황한 적이 많은데요. 근데 너무 억울한 건 진희 씨가 대사를 까먹었는데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황스러워서 당황한 모습은 저희는 보이고 너무나 태연하게 있으니까 관객들이 볼 때는 제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오해를 받곤 합니다. 연출이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네, 저도 당황스러웠죠. 저희가 작년에 봉숭아꽃 무대지기 김정숙 작가의 작품이 봉숭아꽃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길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누워서 관객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는 역할이라서 제가 약봉지에다가 대본을 붙여라 이런 팁도 이제 주고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연말에 12월에 했던 낱말공장 나라의 크리스마스라는 공연에서는 저도 이제 출연을 하게 됐는데 상대 장면이 있었거든요. 상대 역으로. 장면을 대사를 2번을 쳐야 제가 대사를 하는데 까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1초, 2초의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렇죠. 예. 순간 이 관객들이 이걸 알아차리면 어쩔까? 이제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옆으로 넘어가서 대사를 이제 제가 쳤던 경험이 있어서요. 네. 저는 왠지 저도 그 아침마당 전북을 한 지가 한 2년 정도 돼가는데요. 아직도 매번 이 대본에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정말 그 심적으로 신경 쓰이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렇죠, 강진우 배우님. 저는 원래 대사를 할 때 리허설처럼 이렇게 쭉 연습을 계속 해야 이게 암기가 되는 스타일인데 언니들이 시간을 안 내요.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조기철 악단장님, 강진희 배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외워서 잘하셨어요. 지금 악단장님 걱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 한해는 진짜 암기요정이 와서 좀 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기 전에는 이렇게 정말 다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옆에서 시선이 쫙 들어오잖아. 그럼 팍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토크할 때는 쳐다보지 마. 알았죠? 바꿔도 나 쳐다보지 말고. 어떻게 안 쳐다봐요? 자, 앞으로 안 볼게요. 네. 네,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 연극으로 지난과 또 지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연극동호회 JBS 연출과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원래 이렇게 섭외를 할 때 저희 제작진이 다 전화로 막 인터뷰하면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나에게 있어서 연극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 이유민 배우께서 복덩이 이런 표현을 하셨대요. 뭐 얼만큼 복을 많이 가져다 줬나요, 연극이? 네, 저는 연극이 복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좀 이렇게 쾌활하거나 이런 역할을 맡을 정도로 그러진 않는데 연극을 통해서 해소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제가 40대가 이렇게 되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어느 포인트에 자꾸 어느 때는 눈물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는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우냐고 그러는데 감정 해소를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저에게는 연극이 복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습한 만큼 우리가 복은 지은 만큼 받는다고 하잖아요. 대사도 외우고 그다음에 상황 설정 이해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감정 표현 연기가 더 잘 되고 아이들하고 소통하거나 남편하고 이런저런 대화할 때도 이해력도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연극은 복덩이입니다. 네, 연극이 복덩이라면 또 이유민 배우는 시댁의 복덩이라는 또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시동생 결혼식 때 결혼식장을 그냥 흔들어 놨대요. 요즘 그렇게 유쾌하게 많이 하잖아요. 파티 분위기로. 네, 그래서 저도 여동생 결혼할 때 제가 노래를 개사해서 했다가 결혼식 끝나고 여동생한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근데 잘하셨나 봐요. 즐겁게. 요즘 트렌드가 그 신랑이 이렇게 춤도 추고 그런 무대를 결혼식을 그렇게 올리잖아요. 그런데 송대관의 네 박자가 흥이 나잖아요. 네 박자. 그런데 그 관객들을 손님들 하객들이 오셔가지고 박수만 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희 시골 어르신들은 특히나.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형님한테 형님 우리가 나갑시다. 그랬더니 야 나는 못 나가야 너는 야 어떻게 나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도 그 분위기도 그러고 좋은 날이니까 나가겠다. 그래서 제 안경을 끼잖아요. 안경을 툭 벗으면서 벗으면 뵈는 게 없으니까 뭐 알겠어요. 그래서 되는 게 없는. 정말 제가 축하하는 마음을 가슴에 갖고 있었으니까 좀 섰죠. 그랬더니 집에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수희 엄마야 너 잘 봐. 내가 너 다시 봤다. 너 덕분에 결혼식 잘 치렀다. 고맙다. 그러면서 아버님한테 용돈 두둑이 줘라고. 우리 수희 엄마 너무 예쁘다고. 오늘 좋은 날이라고. 그래서 예쁨 받았네요. 근데 저는 좀 신기한 게 뭐 AOA나 블랙핑크나 뭐 빌리 아일리시 이쪽 같은데 무슨 아까도 개나리 처녀하시고 뭐 송대관의 네 박자에 갑자기 삘이 꽂혀갖고 그 무대를 뒤집어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분이 그 연극할 때는 필요하죠, 우리 양민정 연출. 네, 필요하죠. 그죠, 꼭 필요하죠. 네. 사실 유민 씨가 춤사위가 되게 독특하거든요. 사실 아까 노래도 보셨지만 춤도 엇박자이고 노래도 엇박자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누가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어떤 그 뒤태를 봤을 때 저건 유민 씨다. 정확히 유민 씨다. 그런 독특한 춤사위가 있어서 저희들끼리는 저희 JBS 연출의 안무 담당, 흥 담당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진짜 연극 덕분에 연극 복동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진짜 복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몰랐던 끼도 이렇게 마음껏 발산하게 되고 찾아서 발산하게 되고 또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재밌는 역할도 하신다고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네, 제가 지난 문화관광 해설사로 이번에 신입생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해설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융화되고 저의 것도 보여드리고 하려면 연극의 요소가 저한테는 많이 보탬이 됐죠. 복덩이는 복덩이네요. 다시 생각해도. 네, 그래서 문화관광 해설사는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에서 힘들 때가 있는데 연극에서 자꾸 발산을 하고 또 이 언니들과 동생들하고 호흡 맞추고 하다 보니까 보탬이 많이 되죠. 우리 김종대 배우도 연극을 시작한 이후에 좀 성격이 다소 좀 달라졌다라고 하시던데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참 좀 내성적이고 하거든요. 근데 이 JBS 연출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분들이 정말 연극을 하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연극을 하기 전에 대본 리허설하고 그다음에 리딩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내놓는 과정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나도 소외됨 없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기 의견들을 내놓더라고요. 나는 언제 이런 내 의견을 내놓지 할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틈바구니 찾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내는 걸 보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연출 들어오면서 느꼈고, 그래서 이런 연출 이렇게 연극을 하면서 또 내성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시키기 전까지는 못하는 일이 많은데 또 연극을 통해서 한번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역을 맡겨주시면 또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제가 또 다른 나를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일한 남자라서 남자 역할은 다 이제 도맡아서 하시는데 아무리 남자 역할이라도 나한테 안 맞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네. 지금까지는 그 보통 남자 역할은 아빠나 남편, 뭐 할아버지 남자 역할 등등이었었는데 이번에 봉숭아꽃에서는 1인 2역을 했었는데 남편 역하고 제비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비 역할은 정말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제비가 그 흥부놀부에 나오는 박심으로다 주고 그 제비도 아니고 사모님 한 바퀴 드시죠. 그 제비 말인가요? 좀 어렸을 때 좀 놀러 좀 다니시지 이렇게 놀러 다니지 않았냐 그러면서 정말 어색했던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이렇게 힘들었지만 힘들면서도 제비가 이런 역할이었나 정말 궁금증이 드러날 정도로 많이 유쾌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제비께서도 할 말씀 있으시잖아요. 있죠. 네. 이 대배우들은 이제 보통 어떤 역할을 하려면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김종대 의원님 좀 그 카바레 같은 데 가서 좀 지내보시고 회개하시고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일단은 이제 앞에 그 얘기를 이제 재밌게 나누는데 어색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것마저도 반색하는 표정들이었거든요. 어색함이 넘어서는 수준인 것 같은데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잠깐 여기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진정한 꽃은 여기 있었군 그래. 안 그래요, 누님들? 대단하십니다. 전사님 방송 끝나고 꼭 회개하십시오. 그런 상황 있으시면은 저 곽제비나 홍제비한테 연락을 주시면 바로바로 코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했다, 범아. 사모님, 그래 전도사님이 조금 신나신 전도사님 같아요. 아니 근데 평소에 그 아내분한테 좀 미안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연극을 하면서 그 마음을 좀 덜게 됐다고요? 네. 사실은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자급자족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꿈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계속 살게 되었고 또 자녀를 많이 갖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계속 낳다 보니까 와이프는 원래 저하고 성격이 다르게 밖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아기를 낳으면서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4명을 낳다 보니까 이렇게 그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많이 외로움도 탔고 힘들어 했었는데 이 연극 우리 JBS 연출에 오고 나서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연출에 들어오길 잘했고 와이프를 이렇게 작년에 입단시키기를 정말 잘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 큰딸도 작년에 이렇게 JBS 우리 연출에 들어와서 연극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즐겁게 아주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 말씀을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대사 소화 능력은 충분하신데 아까 그 제비 역할은 아니었어요. 연출님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아무리 큰 연극이든 작은 연극이든 거기 이제 무대 스태프들 조명, 음향도 또 봐야 되죠. 그리고 또 홍보도 해야 되죠. 이 살림을 하다 보면은 총무 입장에서는 되게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충당하세요, 비용은? 네, 조금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초반기 때는 저희들이 이제 그 회비를 내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회비로 조금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표님이 말씀하신 진안군 문화생활 예술 동호회에 저희가 또 가입이 돼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강사료하고 지원금이 있는데 그 강사료를 선생님이 받지 않으시고 우리 그거를 저희가 이제 강사료하고 지원금을 최대한 아껴서 무대에 저희가 잘 활용하고 있고 좀 더 큰 무대를 하고 싶을 때는 우리 대표님께서 또 지원금을 좀 알아보고 오세요. 그럼 그 지원금을 또 신청해가지고 거기서 받는 지원금을 또 이렇게 잘 아껴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무대에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껴가지고 이렇게 쓰시는데 의상도 집에 있는 옷들 다 총출동해서 또 쓰신대요. 그리고 엔간한 소품들은 또 다 만들어서 쓰신다면서요. 네.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막 이게 무대를 아무리 자그만한 걸 해도 소품이라든지 의상이 아예 안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잘 내년에는 좀 써보자 하는데 할 때마다 이제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래서 이제 소품검이나 이런 거 의상은 각자 집에서 가져오고 의상도 제가 입던 옷들도 많이 입고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이제 할머니 의상을 할 때는 우리 뒤에 있는 강진희 배우님 그 할머니의 이희덕 여사님의 옷을 저희들이 협찬 받아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종대 쌤이 들어오시고 나선 또 재주가 많으시거든요. 재주가 많으셔가지고 무대막을 또 만들어 주세요. 저희들이 필요한 무대막을 만들어 주시면 이제 그 무대막을 또 우리들이 이제 시간 되시는 선생님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그 무대를 예쁘게 꾸미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무대에 연극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그 꾸미는 시간도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저희가 또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난 전통문화 전수관이라는 그곳에 마실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실 지난 공간에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그곳을 저희를 위해서 비워주세요. 그래서 지난 마실에게 정말 저희들이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 편하게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옮겨 다니지 않고 매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연극 공연이 연극을 잘하고 연출도 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세트 제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세트 제작이 잘 돼 있어야 연극도 더 살고 그러니까 그런 재주를 김종대 씨가 해주니까 얼마나 그 팀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시겠어요. 손재주가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JBS 연출 덕분에 제가 도움도 많이 받고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 가족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뭔가 좀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 단원들이 부담될까 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뭘 고치거나 만들거나 하는 것들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뭔가를 해봐야겠다 했는데 이번에 봉숭아 꽃 연극을 하면서 무대가 좀 필요한데 제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라고 했을 때 흔쾌히 맡겨주셔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막을 이렇게 무대 이렇게 제작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역량을 총동원을 해서 연극을 1년에 한 편 올릴까 말까 한 게 현실인데요. 무려 지난해에는 2편을 공연을 좀 하셨다고 합니다.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그동안 아동극이나 가족극을 하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오는 그런 관객들이 많았는데 이번 봉숭아꽃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좀 아쉬움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이들을 위한 공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구를 우리 양미정 연출님께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회원님들께 또 양해를 구하고 한번 또 해보자.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저희 아동극을 준비했는데 역시나 또 우리 연출가님께서 그림책을 각자 해주셔가지고 낱말공장 나라의 크리스마스라는 공연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양미정 연출의 아이디어로 그리고 김원 대표님 추진력으로 이제 2번째 연극을 진행을 했지만 제일 당황한 건 또 우리 김현미 총무님일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렇죠.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봉숭아 꽃이 정말 대작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대작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작은 거라도 대사를 또 외워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예산이 없었거든요. 예산을 다 소진해가지고 그리고 더 이상 할 예산도 없어요. 그랬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또 예산을 따오셨어요. 우리 대표님은 제가 이제 총무로서 뭐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잘 이렇게 알아가지고 예산을 따오셔가지고 하긴 했는데 근데 안 했으면 정말 후회할 뻔할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막 모집하고 이랬는데 저희가 이틀 만에 200명이 다 모집이 됐어요. 근데 더 받고 싶었는데 더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가지고 처음에는 안 하고 싶었던 마음을 표현한 게 미안할 정도로 정말 그거 보고 가면서 애들이 다 나가면서 애들이 너무 행복하고
뿌듯한 걸 보면서 정말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긴 했지만 예, 아무튼 잘 성황리에 끝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했어요.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물론 이제 관객인 우리 진안 국민들은 좋은 연극을 봐서 좋기는 한데 근데 이제 단원분들의 개인 가족분들은 좀 약간 불만이 많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주말 부부를 좀 하는 주말 부부거든요, 저는. 아. 근데 이제 남편 웬만하면 주말에 빼고 뭔가를 하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봉숭아꽃이 좀 대작이고 그러다 보니까 합을 맞추는 시간이 너무 많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주말에 계속 나가서 이거를 주말마다 계속 나가요.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나가야 되는데 남편이 토요일 날 이제 오면 이제 소소하게 데이트도 좀 하면서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네. 좀 약간 서운했나 봐요. 섭섭함을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아주 지난해에서 아주 잘 살고 있고요. 연극하는데 잘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네, 우리 그 이유민 배우와 강진희 배우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가족분들이 어떤 지지를 받고 계시죠? 네, 이유민 씨 먼저요. 네. 저 가족들이 지지 많이 해주고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거실에서 연습하고 있으면 이렇게 눈치 살짝살짝 보면서 비켜주거든요. 남편도 안방으로 가지고 안방에서 제가 이제 연습하고 있으면 슬쩍 거실로 나가주고 아이들하고 같이 나가줘서 연습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봉숭아꽃 연기할 때 처음부터 노래를 개나리 처녀를 노래를 부르고 하는 씬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엄마인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 엄마더래요. 작은 애가 약간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엄마 너무 멋있다고 엄마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봐서 엄마가 멋있는 거 나도 봤으니까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는 고2가 됐거든요. 네, 앞으로 지지 많이 해주겠다고 그래서 너무 좋고 제가 문화관광 해설사 아까 전에 빠뜨린 얘기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여행자의 기분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가족들의 응원 덕분이거든요. 큰애가 21살인데 엄마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연극도 하고 집안일 부족한 거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일기에도 여행자의 기분으로 살고 싶다. 이 언니들 만났을 때 처음 그 기분을 썼거든요. 네, 그 기분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가족들 덕분인 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우리 강 배우는 어때요? 가족들이? 저는 신랑이 모든 걸 다 인정을 해줍니다. 제가 나가는 거에 있어서 제가 뭐 연극 연습을 주말에 이번에 이제 그 봉숭아꽃 올리는 게 주말에 이제 나갔는데 저희도 주말 부부예요. 근데 신랑이 이제 주말에 일이 있냐 그래서 연극 연습을 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 남자아이 둘 다 데리고 시댁을 가요. 네, 제가 뭘 하든 다 인정해주고 안 된다라는 말은 하나도 하지 않는. 힘이 납니다. 이렇게 가족들의 응원을 전폭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분은 중추적인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대요. 갑자기 앞에서 좋은 얘기들을 막 하다가 이렇게 하니 저희 남편이 꼭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남편은 연극을 지지하지 않는다 뿐이지 저를 지지하고 사랑해 줍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공연을 할 때는 이제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저녁에 나가서 연습하는 시간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함께 보내고 싶은데 그 시간들이 좀 적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을 저한테 많이 토로했었죠. 자,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소방님한테 남편분께 한번 영상 편지 한번. 그럴까요? 네, 띄워보시죠. 3번 카메라인가요? 네. 사랑하는 우리 여보 보고 있죠? 나는 진안에서 연극하면서 정말 많은 힘을 얻어요. 추운데 일하느라 고생이 많죠. 나 계속 그래도 연극할 건데 마음으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 사랑해요. JBS 연출 단원들 또 아주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이고 밝아서 같이 함께 있다 보니까 저도 아주 그 에너지도 넘치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좋겠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단원 공개 모집 아주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멘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저희 좀 비춰주시겠어요? 네네네, 비춰주고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JBS 연줄에 오면 재미와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곳.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싶으신 분? 연극으로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 줄줄이 들어오세요.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연극의 진심인 분들, 이분들에게 드릴 오늘의 책 어떤 책인가요? 네,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진심으로 전하는 책입니다. 좀 어렵고 두꺼운 책일 수도 있는데 네. 제목이 근대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좀 어려운데요. 김종철 선생이라고 하는 생태학자께서 쓴 책인데 돌아가셔서 엮은 책들입니다. 그동안 썼던 글을 우리 문명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될까 하는 정말 그 고뇌에 찬 기록들이에요. 이 기록 안에는 로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생태의 어떤 전환의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좀 잘 새겨서 쉽게 연극으로 풀어주십사 하고 어렵지만 무겁지만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오래 고생하고 계시는 대표님께 드려서 많은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연극으로 이 책을 읽게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연극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열정 덕분에 저도 1시간 내내 너무나 따뜻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진안의 이야기를 잘 엮는 정말 더 좋은 연극단체로 성장하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마당 전북도 어찌 보면 한편의 연극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사는 곳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드시는 것도 다르고 할 얘기도 매주 달라지니까 아침마당 전북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이 아침마당 전북의 매력이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이유기도 한데요. 저도 2주째 함께하면서 그 매력을 듬뿍 담아가네요. 네, 봉정 아나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청자의 이제 입장으로 가서 더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